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이 적립식 펀드 붐이 분 적이 있어요. 지금으로선 믿기지 않겠지만 서로 펀드 먼저 가입하겠다고 은행 창구 앞에 막 줄이 서 있기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물론 지금에 와서 이 펀드의 인기는 완전히 사그라들었죠. 동학개미 운동도 있었고요. 서학개미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이런 펀드 투자가 아닌 주식의 이 직접 투자였거든요. 제가 주변에 이제 주식 처음 하는 이제 지인들한테 펀드 투자를 이야기하면은, 펀드 그거 수익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 거 아니냐고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이 적립식 펀드는 일반적인 이 직장인이요, 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투자 수단이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적립식 펀드는 이 주식의 직접 투자나 혹은 이 ETF와는 정말 다른 강력한 투자 메리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딱히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투자 오래 했지만 이 투자의 진짜 리스크는 코로나니 연준의 금리 인상이니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사실 투자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 있는 투자 전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에 10주씩 3, 5일 갖고 딱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 몇 달 동안은 계획대로 주식을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막 폭락해요. 반대로 주식이 갑자기 폭등해 상한가를 쳐. 이러면 처음 계획대로 이 10주씩 꾸준히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 주식을 이 매수가 힘들어요. 꾸준히. 오히려 이 공포심에요, 있는 주식도 다 팔아버리죠. 이 삼성전자 주식을 30년간 매월 30만 원씩 꾸준히 이렇게 투자했다면은 지금 주식 가치는 5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30년간 매월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이 투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요, 이 수많은 이 유혹과 그리고 이 공포를 이겨내고요, 이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사서 이 보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투자의 진짜 명쾌한 진리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계좌를 자꾸 들여다보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요, 1회 1비 하면서 결국은 이 참지 못하고 주식을 다 팔아치워버리죠. 심지어 좋은 주식은 팔고요, 오히려 나쁜 주식을 또 매수하기도 해요. 많이 보던 장면이죠. 이것도 많이 보던 장면이죠. 피터 린치는 이를 갖고 이제 이 꽃은 뽑아버리고 이 잡초에만 물을 주는 행위라고 했는데요. 참 절묘하죠. 적립식 펀드의 이 가장 큰 장점은요, 이런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혹은 ETF 투자와는 달리 이게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내가 월급 계좌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면은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꾸준히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이란 말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 카드값이나 이 보험료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월급 통장에서 그냥 이 자동이체가 될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거를 카드 요금 보험료를 일일이 계좌이체하게 되면요, 아마 카드사 보험사 망할 거예요. 이 카드사 보험사 아는 거죠. 이거를 자동이체를 해놔야지 사람들이 얼마가 나왔는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돈을 뜯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 신경 쓰지 않더라도요, 이 자동으로 투자하게 되게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 투자나 주식에 ETF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해야겠다 생각했을 때, 만약에 ETF나 직접 주식으로 하려 그러면 직접 MTS에 접속해서 내가 직접 매수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계좌 잔고나 이 수익률이나 이 주가를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번민이 생기죠.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이번 달은 사지 말고 좀 팔아볼까? 반대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은 뭐야, 내 선택이 틀렸나? 모르겠어, 일단 판 다음에 좀 기다려보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나는 팔았어. 내가 판 그 순간부터 이 주가는 다시 오르죠. 내가 판 다음에 오른 주식은요, 절대로 다시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별 주식 투자랑요, ETF는 이 시장이나 이 주가와 상관없이요,
이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이 기계처럼 꾸준히 투자하기가 정말 이게 힘들어요. 이 주가의 뭐 변동폭에 따라서 이 매달 투자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냅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십 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결국 이 직접 투자나 혹은 ETF 투자는 이 1회 1비 하게 되니까 이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기계처럼 이 적립해서 투자하는 이 적립식 펀드를 수익률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뭐 주식에 개별 주식 투자 직접 해서 혹은 ETF 투자로도 이 시장이나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이 냉철함과 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정말 기계처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나는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라고 이렇게 좀 자신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대부분의 정상인은요, 나는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바보 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알다시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정말 이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이분이 에드워드 소프란 분인데요. IQ 190이에요. 그리고 이 수학이나 뭐 금융이나 이 도박의 역사를 새로 쓴 정말 천재거든요. 근데 이런 천재도 이 주식 투자에서는 처절한 실패를 맛봤고요. 인류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이 뉴턴이죠. 이분도 말년에 이 주식 투자로 완전 패가망신했죠. 거의 지금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거의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해요. 뉴턴의 이 말이 유명하죠. 천체의 움직임은 난 정말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지만 와,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정확히는 인간의 광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이 탐욕과 광기겠죠. 누구든 투자하기 전에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명해요. 하지만 일단 내 돈이 투자로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인간에서 원숭이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25살 때 첫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베스트셀러 중에 이 20대여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 줄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월급 받으면 그냥 적립식 펀드에 이제 몰빵 장기 투자하면 된다. 그 제가 진짜로 월급의 거의 당시에 70% 이상을 이 적립식 펀드에 정말 몰빵 투자했거든요. 물론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는데 이때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 대부분의 자산이 이 펀드였어요. 펀드. 제가 4년 뒤에 이제 29살이 되었을 때 직장을 처음 그만두었을 때 이 퇴직금 플러스 해서 딱 1억을 모았거든요. 이게 제 첫 어떻게 보면 투자 동잣돈이었죠. 지금은 뭐 1억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당시에 제가 이 중소기업에서 이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이 종잣돈 대부분이 이 적립식 펀드로 모은 건데요. 제가 이거를 만약에 주식에 직접 투자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못 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월급에서요 이 자동이체 걸어놓고요 진짜 신경 안 썼거든요. 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 본업에만 집중했어요. 이게 적립식 펀드의 최고 장점이에요. 이 투자나 뭐 이런 거 주가에 신경 안 쓰고 딱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월급에 제가 70%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 월급날마다 이제 막 차트 보고요 이 주가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번뇌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 4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이 기계같이 투자하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이 금융위기가 오면서요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48%를 찍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개별 주식에 투자했다면은 이걸 아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겠죠. 특히 이 20, 30대들에게요 이 최고의 투자는요 이 주식 투자가 아니고요 자신의 본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매 시간마다 이 주식 차트 막 들여다보면서 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차라리 투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적립식 펀드는 이 굉장히 20, 30대들에게 매력적이죠. 제가 20대 때 그랬듯이요. 그냥 이 월급 통장에서 이 자동이체 걸어 놓고요. 그냥 신경 쓰지 않은 채 내 본업에만 열심히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는 이 본업에 충실해서요. 이 내 몸값을 올리는 게 최고의 투자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20대 때 이 펀드 투자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도 이때는 사실 투자나 금융에 좀 무지해서 은행 직원이 그냥 권유하는 별로 좋지도 않은 펀드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무슨 당시에 무슨 실크로드 펀드도 있었고요. 무슨 중앙아시아, 이 중동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었는데 이런 건 수익률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연수익률 보수도요, 뭐 2, 3%가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료 높은 펀드도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투자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에게 이런 이상한 펀드를 권했던 이 은행 직원 역시도 저랑 똑같은 금융 문맹이었거든요. 좋은 펀드를 고르는 기준은 예전에 제가 연금저축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그 파생이나 그리고 환해지 이런 게 아닌 걸 선택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수수료가 가급적 낮은 걸 선택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만한 좋은 이 섹터나 국가나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골라야 되죠. 이 어디에 투자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지인들에게 좀 권했던 거는 이 펀드인데요. 이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예요. 이름 그대로 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글로벌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보시면 뭐 성과 지속이나 수익률이나 판매액 조회수 면에서 좀 우수한 등급임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예전에 펀드 슈퍼마켓인 이 한국포스증권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보유 기업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비자, 세일즈포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까지 주로 이 4차 산업 혁신을 이끄는 이 미국 기업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을 보시면 3년 수익률이 120%죠. 5년은 180%. 그러니까 연평균 거의 20에서 30%씩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제 지인들이 펀드는 수익도 안 나고 재미도 없다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죠. 물론 뭐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기대는 좀 과하고요. 연평균 한 8% 정도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좀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ETF는 그 ETF와 달리 펀드는 이 등급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보수가 달라요. 그냥 여러 개가 있지만 장기 투자는 A형이 제일 좋다는 거를 좀 기억하면 돼요. 뒤에 2가 붙은 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거라요. 수수료가 더 싸고요. 이 P는요. 연금저축이나 이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도 수수료가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 펀드를 만약에 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으로 가입한다고 하면은 연 보수가 한 0.43%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이 해외 적립식 펀드 연 보수가 1% 거의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운용 규모가 3조가 넘는 국내 최대 사이즈의 펀드이기 때문에 좀 적은 보수율로도 안정적인 좀 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꼭 이 펀드에 투자하란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어떤 국가나 어떤 섹터에 주로 투자하는지, 그리고 이 펀드 운용사나 그 운용사의 그 운영 철학도 좀 봐야 되고요. 물론 과거 수익률도 중요하죠. 꾸준히 좀 성과를 냈는지, 그 전문가의 평가나 수수료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여러 개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한국포스증권에서 해외 펀드 중에서 좀 꾸준한 성과를 냈던 펀드들을 좀 봐봤는데요. 보시면은 거의 막 3년 수익률이 100%가 다 넘죠. 그쵸? 최근에 사실 주식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정말 엄청난 성과예요. 솔직히 저도 제 포트폴리오가 3년 동안 이 펀드들보다 좋았냐고 물으면은 그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과거 수익률이요, 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진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펀드 투자가 이 수익도 별로고 수수료만 높고 정말 나쁜 투자라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이 나쁜 거는 펀드가 아니고요. 이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이죠. 좋은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고요. 이 신경 쓰지 않은 채 이 본업에 집중하고요.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정말 투자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큰 수익에 욕심을 부리면서 이 레버리지, 비투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단타랑 잦은 매매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산이 반토막 난 다음에 역시 난 주식 안 맞아 하고 이 절규하죠. 그 연금저축이나 혹은 이 퇴직연금이나 이 IRP 계좌로요, 이 은퇴자산 투자를 할 때도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요, 오히려 그냥 특히 20, 30대라면은 이런 적립식 펀드가요, 신경 안 쓰고 좀 장기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본업에 집중해서요, 내 그 몸값을 올리는데 일단 집중하고요. 나중에 좀 나이가 있고
업무적으로도 좀 여유가 생기고 자산도 어느 정도 좀 쌓였을 때 이때 좀 공부하고 개별 주식이나 ETF로 좀 비중을 늘려도 되거든요. 이 투자는 정말 심플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월급 계좌에서요. 좋은 펀드로 이 자동이체 걸어 놓고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 계좌나 수익률은 잊은 채요. 우리 본업과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투자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세 줄 요약하면은 이 적립식 펀드의 이 최대 장점, 메리트는 바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투자가 된다는 점이죠. 이 펀드가 나쁜 투자가 아니에요. 나쁜 거는 이 단기 매매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이 투자 습관이죠, 습관. 특히 20, 30대는 이 본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동이체 걸어 놓고요. 이 자신의 이 몸값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자. 이게 제 조언이에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